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를 맞이하면서 건강과 생활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스스로 돌보는 일이 어려워질 때 요양원에 가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자택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립적인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스스로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가족이 곁에 있지 않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요양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안전하게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재가 복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집에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로 다양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보건소나 지역복지센터에서는 가정방문 간호, 일상생활보조, 식사배달, 청소 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전문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 측정, 약물 관리, 상처 치료 등의 의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재가 복지 서비스를 통해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가 복지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요양원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으며 자택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의 돌봄입니다. 가족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면 자녀나 형제자매들이 일정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거나 자주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 노인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개인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돌봄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고령자 돌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돌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나 일상생활보조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는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간병인 고용입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면서도 일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보통 노인 돌봄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간병인은 일상적인 활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의료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관리, 식사 준비, 청소, 병원 방문 등을 도와주는 일상적인 업무부터 재활운동이나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다양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노인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일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고용의 장점은 고정된 시간 동안 집에서 제공되는 돌봄을 통해 노인이 더 많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 거주지가 멀리 있어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인을 고용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스마트 홈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약물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가 약을 제 시간에 복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주거나 자동으로 약을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복약 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건강 모니터링 센서입니다. 이러한 센서는 고령자의 신체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예를 들어 낙상 사고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거나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 알림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자가 낙상하거나 급작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 시스템이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면 고령자가 스스로 생활하면서도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건강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5번째 방법은 단기 입소 서비스입니다. 요양원에 상시 거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요양원에 입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치료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해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원에 단기 입소하여 집중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입소 서비스는 상시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이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거나 재활을 진행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 관리에도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는 요양원에 상시 거주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식사 배달 서비스나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심리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고령자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자원은 고령자가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노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가 복지 서비스나 가족 돌봄, 간병인 고용, 스마트 홈 기술 활용, 단기 입소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노인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각 방법은 서로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후에 스스로 돌보는 일이 어려워질 때 다양한 지원 시스템과 자원을 활용하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